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및 부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400원대를 넘나든 환율에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순상품 교육 조건은 18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는데 수입 가격이 하락한 반면 수출 가격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신작 호평을 받은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20% 이상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신작 팩스 오브 엑자일2는 지난 12일 기준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수 33만 명 이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의 수혜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엔터테인먼트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SM은 최대 7%대, YG 엔터테인먼트는 6%대, 하이브는 5%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이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1월 PPI 상승률과 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M7 중에서는 아마존과 알파벳 등 이 전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 보여준 가운데 테슬라 역시도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고요.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비보존 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의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 보였었죠. 오늘도 이 관련주들 강한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패스 오브 엑자일2의 이 흥행 소식에 동반해서 이 게임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손을 잡았는데요. 이 합작작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이 시각 가상현실주들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한 주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오늘 금요일,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4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492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지만요. 지금 다행히 순매수로 돌아선 기관, 여기에 이어서 개인까지 현재 매물 사들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23%,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지금 이 시각 690선 막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개인이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현재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히 대립각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금요일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정오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수급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에 한숨 안심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찬가지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를 통해서 종목 상담 친절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도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저희 오늘은 스페셜 템베거 메이커 모셔봤는데요.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희 또 뵙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한 2주 만인가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이요. 주 후반 들어서 정치 테마 이외의 재료들이 좀 다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예. 특히 좀 간밤 뉴욕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 텍사스주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드디어 좀 비축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이 거의 어떤 파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부분들이 민간화폐를 어떻게 보면은 허용을 좀 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화폐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하고 연동이 되든 아니면은 채권하고 연동이 되든 그다음에 금가하고 연동이 되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의 어떤 그 위축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감해지지 않느냐. 또 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채권 판매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결코 불리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독주 체제에서 달러하고 비트코인의 공생 체제로 서서히 넘어가는 또 국면이지 않느냐. 물론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하고 또 가상 세계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핀테크 쪽 뭐 금융 AI 쪽 이런 것들하고 계속해서 줄줄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한번 살펴보면은 이 코스피 부분들의 또 움직임이 지금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탄핵 직전에 어떤 가격대가 좀 있죠. 코스피 부분을 보면은 회복을 좀 했고 이제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물론 내일 뭐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뭐 시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제일 어떤 피해될 어떤 그런 건데 확실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이면은 이 박스권의 종수배만큼은 상당히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박스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면은 이런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이제 시장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올봉상 우수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1, 2, 3, 4, 5, 5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첫 양봉이 이번 달에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장이 12월에 이제 출발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약간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쌍바닥에서 저점을 깼지만은 다시 한번 탄핵 시점 국면 이전을 좀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잠시 넘어가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뭐 상한가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비보존 제약이 오늘 점상에 갔습니다. 보통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한가 갈 만한 재료냐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항암제 시장은 의외로 매우 커다랗고 광대하고 제약바이오 시장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항암 치료의 가장 말기는 진통제입니다. 암 이제 3기 뭐 이상부터는 진통제 처방 없이는 되지는 않는데 그 진통제 마지막 말기 쪽에 되면은 일반적인 진통제도 들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만 듣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남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미국의 펜타닐 관련된 그런 사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로 이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시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제약이
오늘 뭐 점상이 갔던 것도 이러한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보존 제약의 어떤 그 현재 진통제 관련된 어떤 재료가 굉장히 크다 좀 생각이 되고 이와 비슷한 종목이 이제 코미팜이라는 종목이 있죠. 암성 통증 치료제 이쪽에서도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코미팜이라는 종목과 함께 일단은 그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하나 이제 눈에 이제 띄는 종목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카카오 게임즈 오늘 뭐 상승률 상위권에 좀 달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NFT 모바일 게임 관련된 그런 부분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카카오 게임, 카카오, 그다음에 컴투스,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은 전체 토큰을 발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어떤 그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알다시피 카카오 그룹주에서 메타버스 사업 쪽 특히 이 계열사가 이제 그 계열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중에 하나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는데 메타보라 여기서 이제 보라코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행을 좀 하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고 자회사의 넵튠과 함께 많은 어떤 사업들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뒤늦게 급등해서 나타나주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코인 발행하고 현재 이 가상화폐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가상화폐하고 결제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쪽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이브라는 종목군도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연예인 팬덤 플랫폼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죠. 거기서 많은 NFT 사업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브 쪽도 올라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의 가치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카페24나 수비나 예전에 아프리카 TV 사명 변경하기 전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핀테크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의 이제 대장주는 뭐 아톤 뭐 이런 종목이 좀 되겠죠. 아톤이나 뭐 이런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톤이라는 종목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톤, 핑거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이 주도 테마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달 안으로 이 코스피 양봉에 대한 첫 양봉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주셨고요. 오늘 장 초반은 살짝 흔들렸지만요. 이 그간 지수를 지지해줬던 바로 이 기관이 다시 한번 좀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코스피는 양전에 성공했고요. 특히 지금 이 연기금 쪽에서 탄탄한 매수력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 흐름 장 막판까지 잘 유지해줄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종목 상담도 오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또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대장주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5,600원, 그리고 10%의 비중인데요. 이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2.4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72,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 전문가님, 아무래도 좀 매수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 좀 듭니다. 매수가까지 소복하려면 시간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HLB 이제 부분에 어떤 투자자들은 약간 중장기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HLB가 알다시피 표적 항암제 중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표적 항암제는 항암제 이제 트렌드 중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뒤늦은 유행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표적항암제 뭐 지나서 이중항체도 있고 또는 이중항체를 넘어서 CRT나 뭐 이쪽 트렌드가 또 약물 전달체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항암 바이러스 뭐 이런 기전까지 마이크로 바이옴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초창기의 어떤 트렌드의 영역인데 표적 항암제에 대한 어떤 임상 실험 파이프라인의 가치 이런 부분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또 뛰어나는 리보세라비라는 어떤 그 성분명인데 항서 제약하고 같이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최종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사소한 이유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겁을 많이 좀 먹고 결국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HLB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던 뭐 그런 부분들을 올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때 2014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한 10배 이상 텐베거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아 투자, 강성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가 다시 한번 텐베거 비슷한 흐름 또 어마어마하게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겠죠. 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오랜 동안 침체의 흐름을 보이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한번 본격적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또 통과 가능성 또 시장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시장의 어떤 패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10조라는 굉장히 무거운 것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8만 대 중반인데 여기까지 부분들은 뭐 쉽게 뭐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뭐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했다가 조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상단 부분들은 약 93,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디 매매를 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93,0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가지고 좀 가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상단 라인 93,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홀딩해보시는 전략 계속해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금 쪽에서 효자로 돌아온 이 친구 네이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982원, 매수가 좋으시네요. 또 15%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약 2% 가까이 올라서게 되면서 212,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좀 외인이랑 기관이 열심히 담아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자, 네이버 상승 질주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흐름 트렌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이버 부분들의 가장 커다란 첫 번째 이제 특징
그러니까 3년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마어마하게 4년 좀 넘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불면서 플랫폼의 가치 이런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주는데 이때 주도했던 것이 이제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침체를 보이다가 원바닥까지 와 있는데 다시 갈 때는 또 카카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네이버가 바톤 타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네이버가 이제 바톤 타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 이유는 AI 쪽 하이퍼클로바 X라는 AI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을 좀 했고요. 또 한국어에 이제 특화된 AI 어떤 성능을 많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카카오와 비교해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넘사빌 정도로 많은 어떤 연구 투자 개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로봇 쪽에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카카오는 막 카나나 이런 AI 에이전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데 카나, 나나 뭐 이런 쪽으로 나눠지면서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이버가 강자로서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SNS 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라인이 해외용 동남아시아 쪽에 또 일본 쪽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1억 명의 사용자입니다. 국내 5천만의 사용자하고는 이제 비교가 좀 되질 않죠. 그래서 해외 성장, 글로벌 성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 공동으로 또 코인 사업도 같이 좀 진행이 있죠. 카이아 또는 드래곤 코인 이런 부분들을 합작으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많이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중바닥을 좀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탄생파동 절반 조정 보이고 가는 것이 이제 탄생파동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고 21선이 깨지지 않으면 또 22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추세 라인 때 그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어떤 일시 급락이 있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실 필요가 있고 또 수익이 뭐 17만 원 정도 됐죠. 뭐 매수가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점에서 더블이 되면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15만 원이 그 매수가인데 거의 한 30만 원에 가까이까지는 한 번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추세적으로 약간 꾸준하게 물론 단기간에는 그렇지 않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00원에 40% 비중이 꽤 높으신데요. 그래도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할 때 매수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0.18% 약하게나마 올라서게 되면서 55,200원 선에 거래 중인 한국항공우주. 전문가님, 방산주가 요새 좀 위태위태하다고는 하지만요. 예. 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또 최근에 보잉사의 항공기 꼬리 날개죠. 이런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수주는 좀 지속적으로 잘 따내고 있거든요. 네, 자 항공우주는 이제 우주까지 커버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항공 관련된 국방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T-50 고동훈련기 이 부분이 있었는데 최신의 그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생산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시범 테스트 기간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T-50 고동훈련기는 아음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속을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은 KF-21은 초음속 음속을 좀 돌파를 마 1.8까지 갑니다.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갖춰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F-22 이런 것들과 거의 견줄만 하는 4.5세대의 그런 전투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 미국 이 동남아시아 쪽에 공군 주력기가 T-50 쪽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이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쪽으로서 고등훈련기 또는 이런 부분들도 활발한 수주가 오히려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많이 좀 하면서 국방, 원전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차질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며칠 시끄럽다 해서 막 취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만 이게 계약이 임박했다 하면은 좀 보류하자 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 과정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국 항공 우주 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우주나 이쪽에 비해서 부분들은 한화 쪽, 한화 시스템 이쪽에 많이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은 이 전투기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7만 원대 부분에서 조정 왔고요. 조정이 약 5만 원 정도에서 조정이 왔었는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형태의 움직임에서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박스권이면은 넥라인점이 대략적으로 한 이 가격대가 62,0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62,000원까지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분도 약간 뭐 수익권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6만 원 또 62,000원 여기서 하루에 마디마미를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가는 이런 그림이 좀 생겨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지금 이 시각 이 환율이요 1,43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도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국내 증시 상황인데요. 지금 불안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의 친절한 고민 상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대한전선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이 15,000원에 11%의 비중 주셨는데요. 이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한번 보자면 1.1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1,4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대한전선 하면 정말 좀 이 수주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바닥 찍고 60일선까지 갔다가 오늘은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 관련된 그런 이슈가 상당히 좀 있죠. 그래서 AI 부분이 활발하게 어떤 그 성장이 좀 되면서 데이터 센터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이런 인프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 교체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G 투자도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좀 되고 있죠. 더구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링 이런 부분이 되고 있으면서 해외 공장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흐름들은 이 세일가스 부분들이죠. 세일가스를 더 가속화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로우 전쟁이 나오면서 그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깨진 거죠. 그걸 대체 수요로 지금 세일가스 부분들이 미국에서 수주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까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호황이 될 수밖에 없고 전력이 부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신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외로 좀 잘 됩니다. 다만 지금은 왜 주가가 왜 빠르느냐? 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좋다는 것이지 꾸준하게 이렇게 좋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은 또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쌍바닥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뭐 11% 되는데 약간 이쪽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한 5% 정도 이제 물타기를 해서 좀 낮춘 다음에 15,000원에서 마디 매매를 좀 해서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신 게 어떻냐 하는 이런 전략들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가는 조금 낮추시고 이 15,000원 선에서 매도 시점 잡아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이오니아 36,600원에 1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의 시각 6.95%, 약 7%가량 강세 보이면서 2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이 유전자 치료가 강하게 움직이네요. 뭐 클리노믹스 지금의 시각 26%, 또 엑셀 세라피틱스도 18% 굉장히 급등 보이는데 뭐 관련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예, 오늘 이 바이오주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인데 생물보안법 관련된 그런 부분이 극적으로 기사회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 대한 뭐 이런 뉴스가 상당히 나와주고 있죠.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내년 2월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첨생법이 정식 발효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최근에 악재 부분들은 이번 달에 국가 바이오위원회 창립이 출범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국가위원회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는 국가우주항공위원회 발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AI위원회도 관련 법안을 통과를 하려는 시점에서 올수 됐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대발 호재 때문에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이런 관련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mRNA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된 연구인데 그 중에서 RNA이라는 간섭 RNA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피 관련된 탈모 방지 샴푸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것이 시장의 히트를 좀 가져왔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상당히 보건복지부, 식약청 쪽하고 약간 마찰도 있고요. 또 해외 판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기대 심리가 강해서 시총 1조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한 반토막이 조금 더 나은 시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와 줄 확률이 많습니다. 샴푸나 이런 것들은 치료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임팩트가 많이 좀 부족한 측면도 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좀 노릴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한 7% 정도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 냉난점까지는 24,000원이죠. 24,000원 냉난점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매수가가 36,000원인데 10%인데 물타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하단선이나 이 상단선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 대략적으로 한 25,000원 평균자 잡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또는 5% 정도 물타기를 해서 또 이 정도에서 좀 빠져나온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매수가 물타기를 해서 한 25,000원에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이때 이제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평단 25,000원 선까지 낮춰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FSN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0원에 10%. 이 지금 시각 FSN 주가 0.11%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1,8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따라 정말 특히나 뭐 요즘 우리 증시가 그렇지만요. 이 초저평가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FSN PBR이 0.83배가 나오거든요. 이게 자회사 지분만 합쳐도 2천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의 이제 금융 핀테크 기업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FSN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전용으로 하고 있는 광고 플랫폼 전략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약간 더디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요새는 AI를 가지고 이런 모바일 광고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자체 내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지만은 아무튼 이 반영이 좀 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제 저평가적인 국면이 지금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에서 최근에 약간 올라왔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AI 쪽, 금융 플랫폼 쪽, AI 쪽의 어떤 가속화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는 올라와 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2,200원 이 정도에서 매수가인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이 매집성 거래량들이 뭐 크지는 않지만 올라주고 있고 한 번 더 약간 올라주고 있고 이런 순환매가 오면 한 번 정도는 2,4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은 이제 유튜브로 신청 주신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덕전자 25,000원에 또 16%인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약 5%가량 뛰어오르면서 15,6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상당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이 투자 주의 종목이 지금 현재 공고가 된 상황이네요. 이유는 매매 관역 과다 종목, 뭐 급등에 의한 그런 주의보잖아요, 전문가님. 예. 매수가까지 수복하려면 시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예, 뭐 시간은 좀 약간 많이 좀 걸릴 확률이 많고요. 25,000원이면은 상당 부분 많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2만 원치면 이 정도 가격대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AI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HBM을 SK하이닉스에서 만들어 줘서 납품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HBM에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만 급등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온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온바닥까지 내려온 이유는 첫 번째 부분은 장이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이 무섭게 반도체를 좀 따라잡고 있고 저가 덤핑 전략들 최첨단 어떤 공정들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타격이 상당히 많이 있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PCB 기판 쪽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영향을 그대로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사양의 이제 이 멀티랩 이제 MLB 쪽 뿐만 아니라 여기 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다시 말해서 HBM 쪽에 어떤 그 랜드 쪽이죠. HBM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랜드 쪽도 현재 DRAM뿐만 아니라 랜드 쪽도 많이 커질 수가 있고 ESS 기업용 이제 저장 장치 ESSD 이 시장도 많이 커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판 수요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반도체 사이클이 5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대덕전자도 이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되고 있는데 5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25,000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역회된 숄더의 형태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18,000원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8,000원의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는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5% 정도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좀 기다리는 일부 18,000원에 마디 매매를 해도 좋고요. 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22,500원 이상까지는 무리 없이 내년 상반기에 또 흐름이 좀 좋으면은 가지 않겠냐.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18,000원 마디 매매 전략 잡고 지금 물타기 전략으로 한번 병행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제이스텍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8,750원에 15%. 좀 길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도 쪽 그룹에서 내년부터 큰 수주가 발생하면서 2차 전지 쪽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그런 모멘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전에는 삼성 SDS에서 125억 원 규모의 이 수주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2가지 모멘텀으로 좀 기다리면 본전 회복할 수 있을지 진단 부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0.3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320원 선. 네, 좀 손실이 크시긴 하네요. 전문가님, 이런 모멘텀으로 본전 회복 가능할까요? 이제 OLED 이제 장비로 알려져 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OLED 이제 시장 이제 부분들이 지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XR 기기, AR 기기 성장성, 두 번째 부분들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성장성, 이런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거의 잡혀서 사양 산업이 되고 국내에 이제 사양이 됐던 LCD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죠. 최근에는 기술력이 많이 중국이 따라잡아서 접전을 약간 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벌려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자율주행과 함께 또는 XR 기기에 함께 성장성이 약간 돋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자체적인 수주, 해외 공장 확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와 줄 수는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보게 되시면은 바닥권이 지금 여기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 일단은 완성이 좀 되고 있죠.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박스권 현재 쌍바닥 패턴의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점이 4,120원. 장이 좋아졌을 때는 이게 더블까지는 3개월 정도 보시고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재료와 함께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매수가가 지금 8,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약 5% 정도는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8,000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 오면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한번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00원 19%. 참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 오로스 테크놀로지 0.77% 약하게 내려서게 되면서 16,7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 저점 라인을 깨다가 드디어 좀 바닥을 확인하고 지난주부터 반등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잠깐 이 반등세에 제동이 걸렸네요, 전문가님.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H뱀의 이제 최대 수혜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공령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세 공정이 될수록 현재 쌓아올리는 어떤 증착 과정이 많이 필요해 보이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증착 과정에서 제대로 이 레이업을 쌓는지 안 쌓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계측하는 장비 이런 부분이 검사 장비 쪽에 좀 해당이 좀 되죠.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웨이퍼 기판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 개발을 좀 해주고 있는 업체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업체 안에 있는데 주가는 성장 산업이고 대단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비운의 종목이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거의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26,000원이 매수가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네요.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 5% 정도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죠. 매집성 장대 양봉 거래량이 좀 나와졌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네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중심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또 완만히 좀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확실히 출발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300원에서 더블 가면은 2,600원, 아니 13,000원에서 더블 가면 26,000원에 좀 되죠. 더블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열려 있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23,000원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6,600원인데 한 23,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 정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한 23,000원 이 정도 오시면은 매도 시점을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종목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2,470대에서 약보합권에 들어간 모습 보여줬었고요.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가 되면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 관측이 됐었죠. 또 이 간밤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텍사스주 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이 가상자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